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배경을 바꿔봤어요. 제가 옷도 좀 이렇게 입고, 지금 이제 약국 일을 마치고 제가 퇴근을 하려고 하다가 또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 만들어서 좋은 이야기 한번 해볼까 싶어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혈액순환하고 그 소화 장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혈액순환과 소화기관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소화작용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왜 모든 것들은 서로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 영양소도 사실은 서로 연관성이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뭐 칼슘이 좋다 그러면 칼슘만 막 이렇게 강조를 하고, 또 식이유황이 좋다 그러면 식이유황으로 끝까지 이렇게 가시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너무 그쪽으로 가니까 그러면 식이유황만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낫냐? 그건 좀 아니잖아요. 또 이온 칼슘 강조하시는 분들은 그거 주로 많이 강조하시고, 그런데 모든 것은 사실은 서로 연관성이 있고 서로 견제도 하고 서로 협동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고찰하는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생뚱맞아 보이지만 그 소화와 우리 몸의 소화와 혈액순환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 그 혈액순환이 사실은 이 우리 건강을 관리하는데, 특히 중년 이상의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매일매일 뼈저리게 느껴지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저리고 시리고 당뇨병도 오고 심장병도 오고 동맥경화도 오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다 오거든요. 디스크도 결국은 그 디스크판이 튀어나와서 신경과 혈액을 가로막아 가지고 저리고 아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 소화하기도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요, 만성적으로 배가 더부룩하고 이게 식도염이 있거나 장염이 있거나 이 소화기가 안 좋은 분들, 만성적으로 그게 있으신 분들은 혈액순환도 잘 안 돼요. 제가 그 놀라운 사실을 제 나름대로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당뇨병이 이제 오래돼갖고 잘 안 좋게 되면 이 위장약도 같이 먹게 돼요. 장도 별로 안 좋아요. 이 협심증 있는 사람들이 소화기도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제가 어쩔 때는 그 부분 제가 꼭 약을 파는 진짜 약장수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스스로 소름 돋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만큼 제가 요즘에 생기산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생기산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소화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사할 때도 먹고 역류성 식도염이나 아니면 변비이거나 장염이거나 이럴 때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폐물을 청소해 주는 것에 넘어서서 혈관을 청소해 준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거기에 쓰게 됐더니, 이게 혈관 청소일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자체를 좋게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제가 날마다 발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열심히 약을 주다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소화기가 되게 안 좋대요. 그래서 생계산을 사러 오셨는데 소화기가 안 좋대요. 그럼 뭘 먹으면 잘 먹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아, 걱정 없어요. 이 생계산은 소화제니까 이거 먹으면 속도 편해요. 이런 얘기를 하루에 수십 번씩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 제가, 그러면 이게 왜 소화제인데 혈액순환제일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급체하잖아요. 급체하면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 아시죠? 사람이 거의 기절할 정도가 된다는 거 아시죠? 우리 경험상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손을 따요. 약 먹는 약으로도 소용이 없어요. 손을 따고 팔다리를 막 주물르면 혈색이 돌아오거든요. 이제 피가 통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트림을 하고 정신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우리 몸에 피도 흐르고 기도 흐르고 뭔가가 다 흐르는데, 그 흐름의 가장 첫 단추가 되는 것이 먹어서 내려가는 이 소화기구나. 그래서 먹어서 내려가는 이것이, 소화 흡수 요것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더불어서
혈액순환도 잘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전부 생기산 영상을 보고 오셔서 그런지 제가 아주 조심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담하는데 결국 상담해보면 열에 9명 이상이 다 생기산증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참을 기다리시면서 제가 다른 사람 약 주는 걸 보다가 나중에 저한테 불만스러운 얼굴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열이면 다 똑같은 약을 주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속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사실 생기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약도 많이 있어요. 저 다른 약도 많이 썼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생기산 영상을 보내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다 그 증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15산이라는 것도 있고 다른 약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도 희한하게 그런데 15산도 결국에 제가 보니까 그것도 혈액순환제이면서 소화제예요. 15산은 제가 어떤 사람한테 쓰냐면 생기산보다는 좀 더 몸이 약하고 신경이 예민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자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쓰거든요. 근데 그것이 기본은 소화기를 살리는 약이에요. 소화기를 살리면서 혈액순환이 되게 해주는 약이거든요. 다른 약들도 거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소화와 혈액순환이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제가 또 한 가지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는데요.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 왜 가로로 이렇게 배를 절개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분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이고 이제 또 중국에서 마사지 이런 것도 좀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경험으로 그러시다는 거예요. 제왕절개 수술처럼 가로로 이렇게 배를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아랫부분으로 뭔가 순환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체가 훨씬 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만져보면 딱딱하대요. 딱딱하고 이 속에 내장 어디 부분에 하여튼 뭉쳐가지고 흐름이 딱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그 얘기 듣는데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수술할 때 뭐 생각해요? 이제 출혈이 너무 많이 일어나나? 이제 그런 거 생각하고 감염증 이런 거 생각하고 이제 그 수술할 때 뭐 혹시 체온이 떨어지거나 심장 박동이 너무 이렇게 제대로 맞춰지지 않는다든지 마취해서 제대로 깨어나지 않는든지 뭐 그런 식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에 문제가 하나도 없었고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는데 그 부분에 어떤 순환 부분이 이 수술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막혀버렸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이제 봉합 수술을 하고 지혈을 잘 하고 그 부분이 아물게 되면 모든 문제는 끝난 줄 아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기의 흐름, 혈액의 흐름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제가 가만히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항상 흉중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여기가 우리 생명의 중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찬 사람도 이 부분은 따뜻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부분에서 내려가게 되는데 이게 가로로 절개를 하게 되면 이게 딱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분 이야기가 세로로 절개를 한 수술은 그런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순환은 좀 덜 중요한 것 같아요. 별로 적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전혀 아는 바가 없잖아요.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정말 누군가는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혈액의 흐름, 기의 흐름, 어떤 흐름에 대해서 우리 몸에 뭔가 순환되는 흐름에 대해서 좀 찾아내고 연구를 해서 우리 건강의 지평을 여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그냥 일선약사일 뿐이고 제가 이런 화두를 던졌지만 사실 저도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런 게 있죠. 제가 앞 시간에 그 윌리엄 합이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혈액순환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말픽이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모세혈관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내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심장을 통해서 혈액이 우리 몸을 순환한다라는 그 이론이 완성된 거거든요. 그 이전의 사람들은요, 혈액순환 자체에 다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도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 한계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알고
어떤 부분을 깨달아 알아서 이렇게 수술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제가 외과의사 선생님들의 그 숭고한 정신을 굉장히 존중을 해요. 너무나 필요하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수술을 통해서 우리 혈액이 산화되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절개를 하는 부분 때문에 순환이 어떤 장애를 입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소름 돋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윌리엄 하비 이상의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연구 지평을 열어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